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건물과 옹벽 사이 좁은 공간에 일자로 서 있던 승용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건물.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공간에 꽉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운전자를 구조하는데요. 사고 당시 차 안에는 30대 임신부 등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후진을 하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 주변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에 불을 붙였다가 대웅전 벽면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한 당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제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건강식품, 대체 무엇일까요? 한 남성이 철제 막대를 들고 우리 앞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안에 갇힌 반달곰은 축 늘어져 있는데요. 잠시 후 반달곰의 머리에 자루를 씌워 화물차로 옮기는 남성. 알고 보니 반달곰의 웅담을 빼내기 위해서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한다며 곰고기를 출연해 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면서 채취한 웅담을 판매한 건데요. 환경부는 농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프라이팬으로 9살 딸의 손을 지지는 등 학대를 가한 계부와 친모. 경찰은 오늘 9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계부와 20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흘 전 행정 입원 중인 친모를 방문해 조사를 마쳤는데요. 첫 조사를 받은 친모는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 조절을 못했다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주장한 학대 내용 중 도구를 사용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혐의 중에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요. 일단은 계부하고 어머니를 좀 나누어서 대표적인 범죄 사실을 좀 보면요. 계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참 입으로 올리기도 불편합니다. 달구어진 그 프라이팬에다가 딸의 그 손을 지문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지진 혐의가 이 그 계부의 대표적인 그 어떤 범죄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 같은 경우는 쇠사슬로 된 그 이 목줄을 딸한테 채워가지고 그 베란다 쪽에다가 가두던 그런 그 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아이가 진술한 내용에 보면 발등, 발바닥에 뭐 이 달구어진 그 젓가락이라든지 글루건으로 화상 입힌 혐의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그 상당히 아이가 생각보다는 똑똑합니다. 자세히 진술을 했는데요. 이 그 계부와 친모가 본인을 그 욕조에다가 물고문 비슷하게 담궜다, 숨을 못 쉬겠다. 또 밥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배고팠다. 아이 밥 굉장히 먹고 싶어 했잖아요. 이런 부분 등등을 경찰이 세세하게 그 진술을 했는데 그렇게 비난 가능성이 조금 비교적 많은 그런 부분은 그런 적 없다면서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경찰에서 이 부모한테 가중처벌되는 조항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계부가 구속될 당시에는 형법상의 뭐 특수상해 이런 게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 가중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상의 특수상해, 상습상해를 적용을 했습니다. 1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 장기, 상습성의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는데 아마 아동학대를 저지르면서 특수 위험한 물건 이용했다고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부 둘 다 지금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송치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도 없고 정확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웅담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일부 농가에서 얘기를 해서 이 반달곰을 불법적으로 도살을 했습니다. 웅담을 빼내간 것뿐만 아니라 곰 고기를 먹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인간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는지 참. 그 동물자유연대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농가는 경기도 용인 쪽하고 여주 쪽에 다 인근이에요. 곰을 한 100여 마리 정도 기르는 큰 대형 농장입니다. 대형 농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좀 해요. 웅담 특별 할인 판매. 예, 이렇게 이제 그 광고로 이거 올렸어요. 그러면서 당일 자신의 농장으로 직접 오면 눈으로 웅담을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다. 이 웅담은 이 한정된 수량이 70cc인데 그러니까 10cc씩 7분한테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그 10cc당 5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500만 원인데 150을 깎아서 10cc당 350만 원에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일날 오면 그 특별한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게 곰 고기인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반달가슴곰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멸종 위기종인데 이렇게 키우고 도살까지 하는 거는 불법 아닌가요? 일단 해당 농가에 대해서 알린 동물자유연대는 세 가지 측면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사육곰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도살한 후에 이제 웅담만 채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까 그러셨죠. 그 고기 요리를 아니 곰발바닥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따로 도축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 자체로 일단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곰을 도살할 때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도살을 하면 이게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부분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곰에게 이제 마취총을 쏜 행위가 있는데 이 마취총은 수의사만 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수의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지금 동물자유연대의 주장입니다.